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의 일정을 방한에서만 지냈다. 방콕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 중에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말이죠. 일정 중에 상당수를 청와대 관저에서 지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콕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 방글라데시 어쨌든 얼마나 혼밥이니 방콕이니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문재인은 더한 방콕이더라. 방에 콕 눌러박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그냥 단순히 무슨 과거에 정동영 의원의 그런 말들을 전달한 정도가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이 공개 일정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일정의 75%가 청와대 안에 있었더라. 청와대 안에 콕 박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생의 바다에서 어쨌든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광화문 대통령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광화문에 청사 다 뻥입니다. 뻥. 다 뻥이죠, 뻥이고. 뻥. 결국은 보니까 공식 일정의 대부분은 청와대 안에 콕 들어박혀 있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오늘 청와대 정청래 등등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건 가짜 뉴스다 뭐다. 아니 가짜 뉴스라니요. 아니 분석한 팩트 거잖아요. 분석한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또 그 청와대 저 해석을 보니까 아니 주말에는 일정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쉬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쉬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라. 왜 박근혜 대통령이 비거이 났느냐? 그 당시 그 야당이 했던 말이 그 아닙니까? 매일 밥에서 혼자 드라마 보고 밥 먹고 최순실 만나고 그랬던 문재인이 본인은 75%를 공개 일정을 청와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요. 자, 2017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예. 600일간의 공개 일정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청와대는 어쨌든 어느 시각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일정을 24시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된 일정의 1082% 그러니까 1748건은 참석자를 비공개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공약, 약속 어긴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월을 비판하면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처럼 분단위로 내 일정을 공개하겠다 뭐라 했는데. 그렇죠. 공개된 일정의 82%를 참석자를 비공개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겁니다. 어쨌든 공개된 걸 갖다가 쭉 해보니까 75%에 해당하는 1611건이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된 겁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만기칠라.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방콕 대통령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현안비 일정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북한 관련 일정이 경제 관련 일정보다 2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자영업자 다 망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지금? 또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예. 공개된 것만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겁니다. 예. 민생 현장에 대통령은 없었다. 재난 현장 방문 단 3회, 미세먼지 대책 회의 단 1회, 소상공인과의 만남은 3건. 그럼 뭐 한 겁니까 대통령은? 아니 미세먼지 30% 줄인다고 하고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벌벌 떨고 있어. 예, 벌벌 떨고 30%는커녕 말이야 그날 미세먼지 최악이었는데 대기업 회장들과 그렇죠. 산책을 했습니다. 네. 참나 이거. 그런데 요즘 또 이게 또 노영민 비서실장 대통령에서 엄살하는 게 아닙니까? 보고서 좀 올리지 마라. 대통령도 쉬어야 된다. 무슨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 올려도 안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대통령도 저녁을 찾게 해주자? 이미 지금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안 합니다, 지금. 이 보니까요, 이번에 김선동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이야기한 걸 보면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편한 참모들의 올리는 보고서로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 제가 보니까요. 국회와의 소통 일정은 단 4%. 대부분이 여당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협치? 요걸 참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당과의 만남 21건. 21건.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한 1%입니다. 그러니까 86건 중에서 대부분은 여당 민주당과의 소통이고 한국당과의 만남은 21건. 이마저도 행사장 참석 등 단순 접촉이었다고 그렇죠. 분석된 겁니다. 야, 이쯤 되면 이거 임기초에 홍준표 대표 한번 청와대에서 만난 거 이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이쯤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좀 몸이 좀 편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몸이 모르겠습니다. 아프면 귀찮은지 외국을 뭐 많이 나가시는지 뭐 어쨌든 너무 이렇게 방콕을 하다 보면 말이죠 외골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체코 갔다 와서 비행기 안에서도 아 국내 집문 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그때 왜 끝나? 예 그리고 또 이번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도 연두 기자회견도 이혜령 기자가 질문하니까 인상 팍팍 써버리고 말이죠. 굉장히 그 뭔가 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북한 문제만 신경 쓰고요. 오로지 경제 문제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신경 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지금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일정을 보니까 경제 관련 일정은 뭐 현장 일정은 작년까지는 올해는 좀 열심히 하느라고 흉내를 냅니다만 작년 연말까지는 18건? 경제부총리를 한 번만 냈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대면 보고도 안 받고 예.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의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뭐 반박을 한 거 보니까 이거는 방콕 대통령 비판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한테 불리하면 가짜 예, 뉴스래요. 뭐 전가의 보도입니다. 가짜 예,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인데 뉴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구체적으로 팩트로서 반박을 못 합니다. 그냥 유감스럽다. 정치적 상식과 도의도 맞지 않는다.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그럼 팩트를 팩트를 그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아니 18건이 아니라 108건이다. 이게 많이 만났다. 이런 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추상적인 말만 합니다. 우리 DNA에는 사찰돼지 DNA가 없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DNA는 방콕 DNA가 없어. 근데 왜 방콕입니까? 정말.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도대체 이 자들이 어떤 지금, 가짜뉴스가 뭔지를 압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짜뉴스의 최대의 생산지는 청와대죠. 저과대죠. 저과대. 청와대 아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과대. 저과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정도로 비판을 받습니다. 왜 청와대를 저과대라고 비아냥거릴까요, 사람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경제보다 북한은 북한이 2배 먼저.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북한 대변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양이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판에서 겸하게 받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바꿀 그렇죠.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무슨 지금 그리고 좀 정청래 또 이게 말도 정말 회사 사장은 사장실에서 대학 교수는 연구실에서 대통령의 업무는 집무실에서 받는데 방콕 대통령이라고? 아이고 정말 애들 같은 말이에요. 교수님들도 강의실에서 하지만 연구를 위해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자료 수집하고 그러지 필드 다니고 않습니까? 그렇죠. 필드 다니죠. 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분들이 비판에는 거의 뭐 가짜 뉴스라는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우리도 가짜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가 한마디 합니다. 뭐 작년까지 그래서 치고 방콕이었다. 이제는 좀 밖으로 나와라. 맞습니다. 정말 공기를 마셔보면 미세먼지 대책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할 겁니다. 방에만 콕 들어앉아 있으니까 미세먼지 대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화가 나죠? 맞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어디 가십니까? 아니 뭐 좀 요즘 부르는 데가 많으셔서 많이 돌아다니신 것 어쨌든 같습니다. 밤인데 네. 밤 열심히 또 우리 가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제가 좀 방에만 있지 마시고 그렇죠. 넓은 세상을 보시라. 맞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청래 의원의 말이 참 기가 차네요. 예,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일을 본다. 그런데요, 사장님들도요, 사장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 밖에 다니면서 직원들도 만나고, 거래처 사장도 만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곳곳을 뛰어다닙니다. 교수님도 강의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자료 수집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실에만 있다면요, 왜 우리가 뽑았겠습니까? 지금 서민들 고통스럽습니다. 네, 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은 서민들 있고 경제가 어려운 곳 가는 게 아니라 북한에만 가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 여의도 연구원 아주 제대로 된 조사했습니다. 박수 쳐줍니다. 네, 가짜 뉴스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연구소가 낸 자료를 갖고 가짜 뉴스라니요. 청와대야말로 가짜 뉴스 본거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